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한 농장에서 새끼를 잃고 분노한 200kg 불곰이 8살 아이를 노리며 농장을 습격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죠. 도대체 누가 이 거대한 맹수 앞에서 아이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국경을 초월한 모성애와 희생이 담긴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타나카 사치코입니다.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근교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이 3년 전 농기계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8살 아들 료타와 단둘이 살고 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젖소들을 돌보고 밤늦게까지 농장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어요. 혼자서 이 큰 농장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걸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11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농장 전체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30마리의 젖소들을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서 사료 나르기도 쉽지 않았고 급수시설이 얼어붙지 않게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해야 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사치코 씨, 큰일 났어요. 이웃 농장의 사토 할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달려왔어요. 평소 침착한 분이신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젯밤에 우리 농장 근처에서 불곰을 봤어요. 그것도 엄청 큰 놈이었어요. 어깨 높이만 1m는 넘어 보였고 발자국 크기가 제 손바닥보다도 컸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불곰은 홋카이도에서 가장 위험한 맹수였거든요. 성인 남자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먹이를 찾아 인간 거주 지역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몇 년 전에는 인근 마을에서 불곰이 민가를 습격해 한 가족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정말이에요? 혹시 새끼를 데리고 있었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사토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이상해요. 혼자 있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였어요. 보통 이 시기에는 겨울잠을 자야 하는데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며칠 후 더 무서운 소식을 들었어요. 근처 사냥꾼들이 어미 불곰의 새끼 2마리를 사냥했다는 거였어요. 불법 사냥이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죠. 새끼를 잃은 어미 불곰은 정말 위험해요. 지역 경찰인 야마다 씨가 경고했어요. 모성 본능 때문에 더욱 공격적이 되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를 자신의 새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류타는 그 말을 듣고 겁에 질렸어요. 엄마, 불곰이 나를 잡아갈까요? 괜찮아, 류타.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걱정됐어요. 혼자서 농장을 지키며 아이까지 보호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뜻밖의 방문객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농업연수생 이민호 씨였어요. 24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이였는데 일본어가 서툴렀지만 성실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어요. 한일 농업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년간 홋카이도에서 농업 기술을 배우러 온 거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진도에서 온 이민호입니다. 1년간 여기서 농업을 배우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을 때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혼자 농장 일을 하기에는 버거웠는데 도움의 손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민호 씨 뒤에서 낯선 개 한 마리가 조용히 내렸어요. 순백색 털을 가진 중형견이었는데 일반적인 농장견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귀가 쫑긋 서 있고 꼬리가 말려 올라가 있는 모습이 늑대를 연상시켰죠. 무엇보다 그 개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날카롭지만 지적인, 마치 모든 것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이 개는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민호 씨가 어색한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이름은 하나예요. 진돗개라고 해요. 한일 우정 프로그램으로 한국 진도에서 온 선물이에요. 진돗개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품종이었어요. 농장 일에 도움이 될까요? 민호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진돗개는 어떻게 설명하지요? 명령을 잘 안 들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때는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여요. 류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나를 바라봤어요. 예쁘다. 만져도 돼요? 하나는 류타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손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살짝 꼬리를 흔들었죠.
류타가 웃으며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나가 류타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강한 개였는데 하나는 너무 얌전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하나는 집 앞에서 계속 북쪽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씩 코를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 했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민호 씨에게 물었을 때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진돗개는 위험을 미리 감지해요. 아마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하나가 감지하고 있는 그 위험이 바로 우리 가족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나를 제대로 테스트해보기로 했어요. 농장에서 일할 게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명령은 따라야 했거든요. 사료를 나르던 제가 하나 앞에 서서 엄하게 말했어요. 앉아.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지만 하나는 저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저를 관찰하는 듯 했죠. 기다려. 역시 반응이 없었어요. 엎드려. 손짓까지 섞어가며 명령했지만 하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농장 일꾼들 앞에서 개한테 무시당하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상하네요. 개치고는 너무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귀가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민호 씨에게 따질 듯이 말했을 때 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는 들리고 있어요. 진돗개는 다른 개와 달라요. 사람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파트너로 봐요. 그래서 무의미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요. 무의미한 명령이라니요? 이건 기본적인 훈련인데요. 농장에서 일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죠. 사토 할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외국개는 안 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키타견이나 시바견 같은 일본개지 한국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젖소들 사이에서도 하나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목양견들처럼 솥대를 모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죠. 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실망스러워했어요. 불곰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얌전한 개가 무슨 도움이 돼요? 류타마는 하나를 좋아했어요. 엄마, 하나는 예뻐요. 그리고 따뜻해요. 류타야, 지금은 예쁜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줄 강한 개가 필요해.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치코 씨, 진돗개는 평상시에는 조용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달라져요. 한국에서는 1000년 넘게 집을 지켜온 개예요. 그럼 언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건가요? 불곰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요. 야마다 경관이 순찰을 오셨을 때도 하나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불곰 대비책으로는 전문 훈련받은 대형견이 필요해요. 저 개는 너무 작아 보이는데요. 정말 그랬어요. 불곰은 200kg이 넘는 거대한 맹수인데 하나는 고작 20kg 정도의 중형견이었거든요. 민호 씨, 죄송하지만 하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좋겠어요. 제가 결심을 말했을 때 민호 씨가 당황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류타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말도 안 듣는 개를 키울 여유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류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하나를 보내지 말아요. 하나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류타야, 하나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 너무 작고 약해. 아니에요. 하나는 강해요. 아빠처럼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류타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을 잃은 후 류타는 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하나는 또다시 북쪽 산을 바라보며 경계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귀를 쫑긋 세우고 때로는 낮게 으르렁거렸죠.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제가 중얼거렸을 때 민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진돗개가 저렇게 행동할 때는 정말 위험한 게 가까이 와 있다는 뜻이에요. 설마 불곰이. 그 순간 멀리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눈을 밟는 둔탁한 소리였죠. 하나가 갑자기 몸을 바짝 세우며 털을 곤두세웠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불곰이 우리 농장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날 밤 10시경 저는 류타를 재우고 늦은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별채에서 쉬고 있었고
하나는 여전히 현관 앞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갑자기 젖소들이 불안해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음메, 음메.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공포에 질린 듯한 울음소리였어요. 하나가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정말로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걸요. 창문 너머로 눈 덮인 마당을 바라봤을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공포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대한 그림자가 젖소 우리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불곰이었어요.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어깨 높이만 1m가 넘어 보였고 몸통 길이는 2m는 좋게 될 것 같았어요. 두꺼운 갈색 털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달빛에 반사되어 붉게 빛나며 분노와 절망에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새끼를 잃은 어미의 광기 어린 분노가 그 눈에서 느껴졌어요. 불곰이 한 번 으르렁거릴 때마다 창문이 떨릴 정도였어요. 그 소리는 저주파로 울려 퍼져 뼛속까지 섬뜩함을 느끼게 했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야마다 경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다른 사건 처리 중이라 30분 후에 갈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30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불곰은 젖소 우리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 거대한 발톱으로 나무 울타리를 찢어 놓았죠. 젖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민호 씨. 저는 별채를 향해 소리쳤어요. 불곰이 나타났어요. 민호 씨가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불곰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런, 정말 큰 놈이네요. 그때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잠들어 있던 류타가 소음 때문에 깨어나서 창문으로 다가왔거든요. 엄마,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류타, 창문에서 떨어져. 제가 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불곰이 류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순간 불곰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젖소들에 대한 관심을 잃고 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류타를 자신의 잃어버린 새끼로 착각하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제가 류타를 안고 집 안쪽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불곰은 계속 집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목재를 들고 불곰을 막으려 했지만 불곰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불곰이 한번 포효하자 민호 씨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불곰이 현관문을 발톱으로 긁기 시작했어요.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금이 가기 시작했죠. 엄마, 무서워요. 류타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경찰은 30분 후에 올 예정이었고 이웃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조용하던 하나가 갑자기 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불곰과 마주섰죠. 하나 안 돼. 민호 씨가 소리쳤어요. 너무 위험해. 하지만 하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곰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세를 낮췄어요. 마치 싸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요. 불곰과 진돗개, 200kg과 20kg. 이런 절망적인 대결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하나의 눈빛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가 정말로 우리를 지키려 한다는 걸요. 하나는 불곰에게 짖지 않았어요. 대신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을 냈죠. 그 소리는 마치 고대 늑대의 울음처럼 원시적이고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하나에게서 이런 소리가 나올 줄 몰랐어요. 불곰이 잠깐 멈춰 섰어요. 이런 작은 개가 자신을 향해 전혀 굴복하지 않는 모습에 당황한 듯 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만난 모든 동물들이 자신을 보고 도망쳤을 텐데 하나는 오히려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가 천천히 불곰 쪽으로 다가갔어요. 몸을 낮추고 모든 근육에 힘을 주며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자세를 취했어요. 불곰보다 10배나 작은 체구였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의연했어요. 하나가 뭘 하는 거예요? 제가 민호 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가 놀라움과 경외감이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진돗개가 영역을 지키려 하고 있어요.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도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순간 불곰이 거대한 앞발을 들어 하나를 내리치려 했어요. 그 발톱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한 번만 맞아도 하나는 즉사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가 번개처럼 민첩하게 옆으로 피했어요. 마치 불곰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한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불곰의 뒷다리를 향해 빠르게 달려들었죠. 하나의 이빨이 불곰의 다리에 박혔어요. 불곰이 고통스러워하며 발을 휘둘렀지만 하나는 이미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 있었어요. 불곰이 화가 났어요. 이제 완전히 하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류타에 대한 관심을 잃고 하나만 쫓아가기 시작했죠. 저게 하나의 전략이에요. 민호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불곰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려서 류타를 지키려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는 불곰과 정면 대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나가 마당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불곰이 그를 따라갔죠. 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곰은 너무 빨랐어요.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는 거대한 맹수였거든요. 하나가 아무리 빨라도 불곰을 완전히 따돌릴 수는 없었어요. 불곰의 발톱이 하나의 등을 스쳤어요.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굴렀어요. 흰 눈 위에 빨간 피가 튀었죠. 하나. 류타가 창문에 대고 소리쳤어요. 하나가 다쳤어요.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나가 우리를 지키려다 다치고 있는 걸 보니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하지만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서 불곰과 대치했어요.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어요. 하나가 북쪽 산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불곰이 따라갔죠. 점점 집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가 불곰을 산으로 유인하고 있어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정말 똑똑한 개예요. 20분 후 싸움 소리가 멀어졌어요. 하나와 불곰이 산 깊숙이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때 야마다 경관이 도착했어요. 불곰이 어디 있어요? 진돗개가 산으로 유인해 갔어요. 제가 설명했을 때 야마다 씨가 놀랐어요. 개가 불곰을 유인했다고요? 믿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하나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불곰을 집에서 멀리 떨어뜨린 거였어요. 문제는 하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밤새도록 저희는 하나를 기다렸어요. 류타는 울면서 하나가 돌아올 거야라고 계속 말했어요. 새벽이 되어도 하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 불곰과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은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전 8시 저희는 하나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야마다 경관과 사토 할아버지 그리고 소식을 들은 몇몇 이웃들까지 함께해서 총 7명의 수색대가 꾸려졌어요. 영하 15도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두꺼운 눈을 헤치며 산을 오르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눈 위에는 하나와 불곰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나의 작은 발자국과 불곰의 거대한 발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로 눈이 빨갛게 물든 곳들이 여러 군데 보였어요. 피가 튄 흔적이었죠. 여기 털이 있어요. 민호 씨가 소나무 가지에 걸린 하얀 털 몇 가닥을 발견했어요. 하나의 털이 분명했어요. 바람에 날려 나무에 걸린 것 같았죠. 피도 많이 흘렸네요. 사토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상태로 밤새 이 추위에 견딜 수 있을까요? 홋카이도 겨울밤은 사람도 버티기 힘든데. 류타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하나가 죽은 건 아니죠? 하나는 강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나는 약속했어요. 나를 지켜준다고.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하나를 쓸모없다고 여기고 심지어 내보내려고까지 했는데 이제는 하나 없는 우리 가족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나가 우리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다면 제가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겠죠. 오전 10시쯤 저희는 절벽 근처에서 더 많은 흔적을 발견했어요. 불곰의 털과 피, 그리고 하나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어요. 여기서 마지막 대결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야마다 경관이 분석했어요. 그런데 불곰의 발자국이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네요. 정말 그랬어요. 불곰은 이곳에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나가 불곰을 물리친 걸까요? 오후 1시쯤 포기하고 돌아가려 할 때였어요. 멀리서 류타가 소리쳤어요. 저기요. 하나예요. 모두가 류타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어요.
멀리 언덕 너머에서 하얀 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나였어요. 하지만 하나의 모습은 참혹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왼쪽 뒷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하얀 털은 피와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귀 한쪽이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는 꿋꿋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절뚝거리면서도 농장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어요. 하나. 류타가 달려가려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는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요. 저희 앞에 도착하자마자 털썩 주저앉으며 크게 헐떡였어요.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민호 씨가 급히 하나를 검사했어요. 다행히 치명적인 상처는 없어요. 하지만 전신에 물린 자국과 할퀴상이 있고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요. 제가 말했을 때 하나를 담요로 감싸 안았어요. 이 작은 개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의사 스즈키 선생님이 하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정말 용감한 개네요. 이 정도 상처를 입고도 스스로 돌아왔다니 놀랍습니다. 불곰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야마다 경관이 대답했어요. 추적해본 결과 불곰이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아마 하나와의 싸움에서 밀려서 이 지역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20kg의 작은 개가 200kg의 불곰을 물리친 거예요. 류타가 조심스럽게 하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하나야,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하나가 류타를 올려다보며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부라는 걸요. 하나의 회복에는 2주가 걸렸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체력 소모가 심해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그 2주 동안 저희 가족은 교대로 하나를 돌봤어요. 류타는 매일 하나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었고 저는 하나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사치코 씨, 진돗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민호 씨가 하나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견종이에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집과 가족을 지켜온 개죠.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 전쟁 때도 끝까지 사람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 왜 평소에는 명령을 안 따르는 거예요? 다른 개들처럼 훈련이 안 되는 건가요? 민호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진돗개는 사람을 수직적 관계로 보지 않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가족으로 봐요. 그래서 의미 없는 명령이나 강요는 따르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누구의 명령도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가족을 지켜요. 마치 형이나 오빠가 동생을 지키는 것처럼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는 제가 앉아라고 명령했을 때는 무시했지만 불곰이 나타났을 때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를 지켰어요. 명령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거였어요. 사토 할아버지가 농장에 찾아와서 말했어요. 사치코 씨,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 하나를 의심했던 게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국개가 이렇게 용감한 줄 몰랐어요. 이제 진돗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마다 경관도 놀라워했어요. 개 한 마리가 불곰을 물리쳤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일은 처음 봐요. 하나가 회복되면서 농장에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불곰은 완전히 사라졌고 젖소들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엄마, 하나는 슈퍼히어로 같아요. 류타가 하나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처럼 우리를 지켜줬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을 잃은 후 류타는 늘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했는데 하나가 그 역할을 해준 거였어요. 류타야, 하나는 정말 특별한 개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2주 후 하나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털도 다시 하얗게 빛나고 걸음걸이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하나와 함께 농장을 돌아봤어요. 하나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고마워, 하나. 제가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걸 가르쳐줬어.
하나가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평화로운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명령을 따르는 개가 좋은 개가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을 가진 개가 진짜 좋은 개라는 걸요. 하나는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를 지켰어요. 그게 바로 진돗개의 특별함이었어요. 하나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아사히카와 지역 신문인 홋카이도 신문에 작은 기사로 실렸어요. 한국계, 불곰과 맞서 농장 가족 구해라는 제목이었죠. 그런데 이 기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이틀 만에 NHK 전국 뉴스에서 특집으로 다뤘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 일본 농장에서 200kg, 불곰 물리쳐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우리 작은 농장이 일본 전역에 알려질 줄 몰랐거든요. 기자들이 연일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심지어 한국의 KBS와 MBC에서도 취재진을 보내왔어요. 일본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농림수산성 야생동물 대책과에서 담당자가 직접 농장을 방문했어요. 하나의 사례를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다른 농장의 야생동물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불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냥이나 독먹이, 전기, 울타리 같은 방법을 써왔는데 하나가 보여준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고 인도적이거든요. 진돗개를 일본 농장 보호견 모델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농림수산성 담당자가 농장을 방문해서 말했어요. 하나가 보여준 방식이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인도적이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기존에는 불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냥이나 독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하나는 불곰을 죽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담당자가 물었을 때 민호 씨가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야생 본능이 강해요. 불곰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는 불곰에게 이곳은 내가 지키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농림수산성에서 한일 농업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더 많은 진돗개를 일본으로 데려와서 농장 보호견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였어요. 3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 정부에서 하나에게 공식적인 표창을 수여하기로 한 거예요. 동물 공로상이라는 특별한 상이었어요. 외국 동물에게 주는 상으로는 일본 역사상 처음이었죠. 시상식 날 수많은 기자들과 농장주들이 우리 농장을 찾아왔어요. 하나는 모든 관심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이 개는 한일 우정의 상징입니다. 농림수산 대신이 말했어요. 국경을 초월한 동물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줬어요. 하나의 목에 메달이 걸렸을 때 요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하나가 영웅이 됐어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진도군청에서 진도의 자랑이라며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하나가 일본에서 진돗개의 위상을 높여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하나와 함께 조용히 농장을 걸었어요. 6개월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너 때문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 제가 하나에게 말했을 때 하나가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같은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영웅이 되었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었어요. 하나는 여전히 우리 농장과 우리 가족을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였어요. 민호 씨도 1년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하나를 맡겨주셔서 감사했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아니에요.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하나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1년이 지났어요. 우리 농장은 이제 홋카이도에서 가장 유명한 농장 중 하나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하나는 여전히 그 모든 관심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도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도 하나는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가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농장을 순찰하고 요타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밤에는 모든 가족들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감동받아요. 진돗개 보호 프로그램은 정말 큰 성공을 거뒀어요. 이제 홋카이도 전체 80여 개 농장에서 한국에서 온 진돗개들이 야생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모두 하나가 처음으로 보여준 방식을 배워서 적용한 거예요. 불곰이나 여우, 너구리 같은 야생동물들이 농장에 나타나도 진돗개들이 평화롭게 쫓아내고 있어요. 한 마리의 목숨도 잃지 않으면서요. 류타는 이제 9살이 됐어요. 하나와 함께 자란 덕분인지 전보다 훨씬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랐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도 나서서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아이가 됐어요. 엄마, 저도 나중에 하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가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저도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류타가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가 류타에게 가르쳐준 건 용기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까지 가르쳐준 거였어요. 어느 날, 저는 한국에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하나의 고향에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진도군청 담당자님께, 저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타나카 사치코입니다. 1년 전 한 마리의 진돗개가 저희 농장에 왔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듣고 쓸모없어 보이는 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그 개의 이름은 하나예요. 하나는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진짜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걸요. 하나는 200kg 불곰으로부터 제 아들을 지켰어요. 자신보다 10배나 큰 맹수에 맞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희를 구했어요. 당신들의 개는 단지 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이 추운 홋카이도에서 저희의 수호자가 되어줬어요. 진돗개가 한국의 자랑이라는 말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 같은 개들이 있는 나라가 정말 부럽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 진도를 방문해서 하나의 고향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같은 훌륭한 개들을 기른 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타나카 사치코 드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하나에게 읽어줬어요. 하나는 조용히 듣다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 하나를 위한 작은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어요. 불곰을 물리친 용감한 하나라는 제목의 기념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줬어요. 농장주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진돗개를 키우게 된 다른 가족들까지요. 하나가 아니었다면 제 아들을 잃을 뻔했어요. 제가 연설했어요. 이 개는 저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크기나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용기라는 걸요. 류타도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하나야, 너는 내 최고의 가족이야.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하나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어. 제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하나와 함께 조용히 기념비를 바라봤어요. 어때 하나? 내 기념비야. 제가 말했을 때 하나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하품을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에게는 기념비나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하나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이 모두 안전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달빛 아래서 하나가 농장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가 우리를 구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구원은 그날 밤 불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것까지 포함된다는 걸요. 혈연이 아니어도 같은 종족이 아니어도 서로를 아끼고 지키려는 마음만 있으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하나가 몸소 보여줬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농장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던 저에게 하나는 정말로 든든한 가족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류타에게는 새로운 수호자이자 친구가 되어줬어요. 하나는 지금도 매일 밤 농장을 지키고 있어요.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누구보다 확실하게요. 추운 홋카이도의 밤에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하나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것이 진돗개이고 그것이 하나예요. 1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해온 그 충실함과 용기가 이제는 이 멀리 일본 홋카이도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에게도 하나 같은 특별한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인 동물 이야기로 찾아뵐게요.